붕어 낚시꾼에게 겨울은 또 다른 기회. 평소엔 넘볼 수 없었던 포인트를 찾아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시기다. 두꺼운 얼음 속 은빛 붕어들과의 만남이 예고된 시간. 벌써부터 월척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입질. 걸었어. 입질한다. 걸었어. 자, 접니다. 또 한 수가 나오네요. 자자자자자자자자. 날이 추워요, 추워. 이제 해 떠오를 텐데요. 이른 새벽, 강원도 원주에 있는 대형 저수지를 찾아온 이방원. 야,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좀 있으면 이제 해가 떠오르겠죠. 오늘이 이쪽은 영하 15도 정도, 이 정도의 기온을 보고 있습니다. 해 뜨기 전에가 원래 제일 춥죠. 지금이 제일 추운 시간인데요.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손은 시려운데 몸은 뜨거운 그런 느낌입니다. 눈 밟는 소리가 좋네요. 뽀드득이요. 곳곳에서 들려오는 얼음 낚시 호황 소식에 유독 설레는 출조길이다. 네, 안녕하세요. 월척 특급 진행자 이방원입니다. 무척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물낚시를 할 수 있는 곳보다 제가 있는 지역은 얼음 낚시가 더 편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온 이곳은 원주에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대형 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은 배스가 그래도 개체수는 적지만 서식을 하고 있으면서 붕어 개체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빙질 상태는 매우 두꺼워서 안전하게 얼음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원주에 있는 대형 저수지를 찾아왔습니다. 자, 아침에 일찍 도착해서 포인트를 좀 둘러봤는데요. 제가 앉아있는 이 포인트가 포인트로서는 회유하는 고기들의 길목을 차단하는 이런 곧부리 포인트 앞에서 대편성을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좀 있으면 이제 해가 떠오를 텐데요. 원주에서 올해 월척 특급으로 처음 얼음 낚시를 시작을 합니다. 자, 멋진 붕어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래도 마리수라도 많은 그런 하루 낮 낚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월척 특급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자리하고 있는 대형 저수지. 많은 수의 붕어를 품고 있어 한겨울에도 호조항을 보이는 보물터다. 유독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얼음이 두껍게 잡히고 눈까지 쌓여 있는 상황. 포인트만 잘 잡으면 얼음 아래 웅크리고 있는 붕어들의 입질을 쉽게 깨울 수 있을 것 같다. 자, 얼음 두께는 2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돼 보였는데 측정해 보니까 굉장히 거의 한 뼘이 되네요. 붕어 입장에서는요, 밑에가 컴컴하거든요. 붕어들 입장에서는 밤이겠죠. 해가 안 되니요. 근데 막상 이렇게 만져보면 그렇게 차갑진 않아요, 수온이요. 이 표층은 차가운데 이 아래는 그렇게 막상 그렇게 차갑진 않네. 자, 대편성 하면서 지렁이 깨어가면서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부지런히 해야죠. 이제 이제 좀 있으면 해 떠오를 텐데요. 부지런히 해보겠습니다. 날이 춥긴 추워요, 그래도요. 자, 얼음 낚시하면 얼음 주변만큼은 좀 깨끗이 밀어내는 게요. 찹이 이렇게 내리다 보면 얼음구멍에 뽕돌이 한 번에 안 들어가고 옆으로 살짝 걸쳐진 경우, 그럴 때 혹은 바늘만 걸쳐지고 뽕돌은 들어가 있고, 그럴 때 미끄러우면 싹 따라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딘가 울퉁불퉁하면
목줄이나 이런 게 그 얼음 잔분에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불편한 상황이 있으니까 얼음 주변은 좀 깨끗이 밀어내는 편이에요. 며칠 전에 얼음 낚시했던 곳하고요. 수심이 얼추 맞아요. 네, 수심은 2m 20 정도 됩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얼음 낚시했던 곳하고 수심이 얼추 맞기 때문에 채비를 조금 빠르게 내리고 있어요. 다 일일이 안 맞추고 조금만 손 보면은 딱 맞네요. 얼음 낚시할 때 붕어의 입질이 약할 거라 예상하고 예민하게 찌맞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얼음 속 붕어의 입질이 더 시원하게 올라올 때가 많다. 이렇게 얼음 낚시 오잖아요. 그러면 이 물낚시에서 대편성한 느낌이라는 건 많이 틀린데요. 얼음 낚시가 재밌는 거는 겨울에만 할 수 있는 것도 재밌다라고 느끼고, 또 하나는 입질이 와서 붕어를 걸었을 때 좀 충분한 손맛을 좀 볼 수 있다. 왜냐면은 어디든 째든 그 뚫어놓은 구멍으로 나와야 하니까요. 손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 재미, 이런 것도 있고요. 입질. 걸었어요. 야, 크진 않은데요. 야야야야. 크진 않아요. 근데 지금 고기를 제가 안 빼면서 뭘 보냐면요, 시청자분들 챔질할 때 이렇게 한 손으로 팔 걸어서 챔질하잖아요. 그러면 한 손으로만 버티면서 초리대가 얼음에 박힌다. 그러면 이제 월척이죠. 자. 근데 얘는 안 박히죠. 그래서 가늠해 보는 재미도 있죠. 야, 첫 수인데 빨리 나왔어요. 자, 첫 번째 붕어입니다. 차가운 수온 속에서도 흔쾌히 입질을 내어준 첫 손님이다. 첫 번째 붕어가 데피면서 한 수 나왔습니다. 한 21, 2cm 정도 되겠죠. 작지만 얼음 아래에서 느껴지는 손맛은 물낚시와 또 다릅니다. 얼음 낚시는 테크닉보다 운이라고 하는데 첫 단추를 일찌감치 잘 꿰인 것 같다. 자, 얼음집을 좀 이쁘게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제 맘처럼 안 되네요. 이쁜 게. 얼음 꿀라면 딱 이쁜데. 연못에 물 받고요. 보자. 근사한 얼음집을 지었으니 붕어를 채울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얼음 낚시는 잡아나가면서 이렇게 채워나가면서 개인 어항에 이렇게 하나씩 담아가는 느낌 있죠? 옆에서 입질 없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면서요. 개인 수족관처럼요. 얼음 낚시 최고의 미끼는 누가 뭐래도 싱싱한 지렁이다. 지렁이가 수면에 떨어지면 쩍쩍 달라붙어요. 미끼로 쓸 지렁이는 색깔이 빨갛게 선명하고 가느다란 것이 좋다. 그래야 싱싱하고 찬물에 오래 살아있어 붕어 눈에 잘 띄기 때문이다. 서서히 해가 차오르기 시작하는 시간.
하루 중 반나절 정도만 허락되는 어음 낚시는 짧고 굵게 마리수 조항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전투 낚시나 다름없다. 자, 대편성이 다 끝났습니다. 1시간 조금 넘게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요. 얼음 낚시할 때 눈이 덮여 있으면 아무래도 해는 바짝 떠 있어도 수온을 데피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이렇게 눈 덮였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 깊은 쪽보다는 오늘같이 춥고, 지금 체감 온도가 영하 18도입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춥고, 그 다음에 눈이 덮여 있다 그러면 그나마 해가 비추면서 수온이 빨리 오를 수 있는 연안 쪽, 그게 한 2m권 되는데요. 총 8대 대편성을 했고, 낚싯대는 28대부터 44대까지 8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열, 2열 이렇게 나눠놔서 폭은 좀 좁히되 한 곳에 군집성 이런 채비를 많이 들일 수 있는 그런 대편성을 했고요. 미끼는 지렁이를 2마리씩, 바늘 크기는 감성돔 2호 바늘에 지렁이 2마리씩 해가지고 미끼 다 내려놓고 대편성 끝마쳤습니다. 다 끝났으니까요,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워낙 추우니까 뒤돌아서면은 얼고, 뒤돌아서면 얼고 해서 자꾸 이제 얼음 뜨느라 좀 분주한데요. 그래도 다 펴놓으니까 마음이 좋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대편성 하면서 붕어 얼굴 보니까요, 기분이 좋아요. 체감 온도는 뚝 떨어져 있는 그런 날씨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얼음판 위에 와가지고 분주하게 할 거 하고 움직이다 보면 열기가 좀 후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편성 끝마쳤을 때에는 손을 씻어도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체감 온도는 높지만 햇볕이 받쳐주면서 그렇게 추운 느낌은 안 드니까요. 물론 워낙 강추위들을 몇 번 겪고 나니까 좀 적응이 된 탓도 있겠죠. 좋습니다. 눈 덮인 얼음판 위에서 강원도에서 얼음 낚시요. 좋습니다. 하얀 눈 속에서 붕어들의 아지트를 찾아 구멍을 내고 찌를 보는 재미. 살을 내는 추위를 뚫고 기어이 얼음판 위에 선 이유다. 첫 붕어가 나온 이후 아직은 그렇다 할 입질이 보이지 않는다. 기온이 오를수록 붕어들의 활성도 역시 좋아질 터. 좀 더 느긋하게 기다려보기로 한다. 얼음 낚시에선 포인트를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한 편인데, 꾸준히 안정적으로 낱마리를 낚으려면 수심이 깊은 곳이 좋고, 확률상 드물긴 하지만 떼고기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폭발적인 조항을 보려면 수심이 얕은 곳에 앉는 것이 좋다. 자, 지금 낚시를 진행하다가 한소 나오고 나서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요. 바늘을 이렇게 좀 띄워가지고요. 자꾸 파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띄워서 조금 더 한번 해보고요. 어느 쪽이 좋은지요. 잠든 붕어 입질을 깨우기 위해 채비에 변화를 주는 이방원. 다른 조사들도 영 재미를 못 보고 있는지 포인트를 옮겨 다니기 바쁘다. 보통 이제 얼음 낚시를 하다 보면 입질이 없으면 옮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일찍 도착했을 때 낚시하시는 분이 안 계셨다가
지금 뭐 수많은 조사님들이 낚시를 하고 계신데요. 얼음 낚시에서는 입질이 없으면 옮기는 게 맞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입질이 없을 때는 한 자리에 좀 기다렸다가 조항이 조금 나만 안 나오고 산발적으로 나오는 장소가 있다 그러면 자리 선정이 잘못된 게 맞지만, 전체적으로 입질이 없을 때는요, 내가 뚫어놓은 자리 좀 기다렸다가 한 오후가 돼서 한 12시가 넘어가면서 요때도 입질이 없으면 한 번 옮겨주고요. 또 한 번은, 또 하나는 내 자리에서 입질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다가 멈추는 경우요. 그러면 고기가 딴 데로 갔구나, 그런 건 따라 한번 움직일만 한데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입질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 자리를 조금 더 고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섣불리 포인트를 옮기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는 꾼. 붕어들은 분명 가까운 곳에 있을 것 같다. 틀림없이 입질이 활발한 시간대가 한 번 있겠죠. 얼음 낚시를 할 때는 시시각각 주변 상황도 잘 살펴야 하는데, 어느 한 곳에 입질이 집중되는 곳이 있다면 과감히 포인트를 옮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점심쯤 거의 정오를 가까워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침에 일찍 도착해서 이곳에서 한 4-5시간 정도 이어봤는데요. 입질이 있으면은 계속 유지를 하겠지만, 입질이 없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얼음 구멍에 살얼음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기온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입질이 없다 그러면 포인트를 한번 옮겨 봐야죠. 눈 덮인 데 말고,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눈이 안 덮인 쪽으로 해서 자리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눈이 쌓여 있지 않아 일조량이 더 높은 곳 위주로 공략해 볼 참이다. 지금 제가 옮긴 곳이 눈이 덮여 있지 않은 좀 맑은 얼음판으로 왔는데요. 수심은 큰 차이가 없네요. 얕은 데는 한 10cm 정도 얕고, 그렇게 아는 곳은 거의 비슷하거나 그렇게 수심이 비슷하네요. 수심이. 그래도요, 여기가 얼음이 좀 눈이 안 덮여 있는 곳이라 일조량은 더 충분히 좋을 겁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얼음을 깨는 동안 혹시나 붕어들이 도망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나 붕어들에겐 두꺼운 얼음이 오히려 방패막이가 되어주기 마련. 외부로부터의 충격과 소음을 완화시켜 입질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리를 옮겼습니다. 불과 먼 곳으로 옮긴 건 아니고 바로 왼쪽으로 옮겼는데요. 옮긴 이후에 수심 차이는 크게 나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눈이 덮여 있었던 곳이냐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연안 쪽으로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연안 쪽으로 좀 더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해가 딱 이 머리 위에까지 딱 뜨고 나니까 많이 덥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날 정도로 더운데요. 반대로 붕어 입장에서도 먹이 취하기가 딱 좋은 그런 수온대가 됐다고 봐야죠. 옮겼으니까요.
또 마음이 새롭네요. 얼음 낚시는 같은 저수지여도 자리 한번 옮겼다고 마치 새로운 저수지에 온 것 마냥, 새로운 포인트에 온 것 마냥 그런 기분이 드는 게 또 매력입니다. 아무튼 옮겼으니까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른 곳에 온 느낌이에요. 또 조금 옮겼다고요. 원래 이렇게 옮기고 나가지고요 입질 바로 들어오면은 참 잘했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힘들게 자리를 옮긴 보람이 있을지 기대되는 시간. 그런데 무언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다. 입질 왼쪽 두 번째요. 걸었어. 야 크진 않는데요. 야 당길 맛은 있어요. 야 크진 않아도 다 올라가지고 힘을 쓰냐. 당기면 한 번에 훅 나올 붕어인데도요 얼음 낚시는 야 왼쪽 거 입질. 자 야야야야 아이고 요 녀석 조그마다 이 녀석도. 야 베스가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요 사이즈가 천차만별입니다. 이러다가도 또 한 번 덜커덩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여기가 볕이 좀 잘 받나 봐요. 연달아 그냥 두 마리 한번 다 들어볼게요. 요 녀석은 이렇게 뜬 바늘에 나왔고요. 요 녀석은 바닥채비에 나왔고요. 베스가 서식하는 곳인데 토종터 같은 느낌의 저수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면 큰 게 아니라 입질이 왔을 때 클까 작을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곳인데요. 자, 이 두 녀석은 좀 작습니다. 입질 시간인 것 같으니까 담궈 놓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좀 작은 걸로 골라서 물 들어왔을 때 빠르게 노를 저어야 하는 법. 서둘러 싱싱한 지렁이 미끼로 바꿔 마리수 붕어를 넘어 월척까지 노려볼 참이다. 그래도 이렇게 입질이 없다가도요 이 자리 한번 옮겼다고 입질 들어오는 거 보면요 이래서 아까 전에 제가 저수지 다른 곳에 온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기분이겠죠. 같은 저수지지만 다른 느낌이요. 이거 너무 큰데 이거. 항상 큰 거 말고 작은 거만 좀 골라 쓰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요 큰 지렁이가 안 먹는 건 아니지만 효율성 면에서 이런 게 제가 좋았던 게 많았기 때문에 작은 걸 많이 쓰는 거겠죠. 어찌 보면 얼음 낚시에서 조과를 올리는 방법은 단순하다. 조금이라도 햇볕이 잘 드는 곳을 찾아 먹기 좋은 크기의 지렁이 미끼로 부지런히 곱해질을 하면 된다. 얼음집 새로 안 만들고요. 원래 있던 집에다 모아 놓겠습니다. 야, 네 친구 왔다 친구. 이따가 살려줄게. 자,
이런 식으로 채워가는 맛이 있죠. 많이 잡는 날에는요 큰 집으로 이사도 해주고 그러죠. 채워가는 재미가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붕어들의 입질 시간이 시작된 걸까? 고기가 나오는 지역에서 나오는 곳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낱말이지만요. 그리고 얼음 낚시는 또 주위에서 이렇게 낚아내는 게 있어야 내 자리도 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야 입질이 긴데요, 긴데. 야, 찌가 올라왔어요. 올라온 건 큰 건데요. 입질한다. 걸었어. 걸었어. 안 큰가 보다. 당길 힘이 적다. 야, 그래도 재밌죠. 요 맛이죠. 오, 마지막에 당긴다. 야, 야, 당긴다, 당겨. 걸문 사이즈 알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요게 재미죠. 이미 걸었을 때 알죠. 자, 이게 해마다 오면 크기가 조금씩은 커지는 것 같아요. 이 녀석은 입질이요, 찌를 밀어 올렸다가 다시 한번 재차 가지고 들어가는 입질이 나왔는데요. 아, 그래도 겨울붕어 이쁘네요. 겨울붕어 이뻐요. 야, 식구가 한 명 늘었다. 식구가 계속 느는구나. 여기 이제 이만한 거 한번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요. 아, 좋네요. 지렁이 2마리로요. 아, 한 마리 물어와라. 자, 한 마리 또 물어와라. 얼음 낚시를 하다 보면은요, 얼음이 이제 얼지 않아야 할 시간인데 얼음이 좀 빨리 얼어 들어가는 곳이 있고 얼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 이게 같은 저수지여도 수온차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보면은 오른쪽 한두 대 정도는 얼음이 좀 빨리 잡혀가고 나머지 수온이 받쳐주는 이런 지역에서는 얼음이 파놓은 얼음이 잘 안 얼어 들어가거든요. 근데 입질 또한 그쪽에서 조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입질 또한요. 그래서 포인트를 얼음 낚시하면 그냥 옮기는 것도 좋은데 어느 곳이 제일 따뜻할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옮기면 그게 꼭 그 얼음 낚시여가지고 내가 못 가본 한가운데 가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그 수온이 좀 잘 드는 대낚시랑 얼음 낚시랑 보면 입질 물론 한가운데서 잘 나올 때도 있지만 이렇게 추운 계절에는요 의외로 원래 낚시하던 연안 쪽이 좀 잘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좀 볕이 잘 드는, 좀 따뜻할 것 같은 이런 곳에 대편성을 하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붕어 얼굴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잽니다. 아, 크진 않는데요. 아, 이렇게 작은 게 나오냐. 너무 조그만 것 같은데 또 한 수가 나오네요. 자자자자자자자자. 자, 꾸역꾸역 한 수 나옵니다. 씨알이 크지 않아도 제법 힘을 쓰는 붕어다. 자, 그래도 또 입질할 땐 시원시원해요. 이건 뜸바늘이 나왔네.
입질은 시원시원해요. 자, 작지만요. 그래도 여기는 또 이러다가 큰 거 받치는 게 있으니까요. 또 방심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걸었을 때 느낌이 있으니까요. 아, 이쁘네요, 그래도요. 한겨울에 얼음 낚시에서 만나는 작지만 이쁜 붕어입니다. 한 손에 잡힐 정도로 작은 씨알이지만 한겨울엔 이마저도 반가울 따름이다. 자, 식구가 또 늘었다. 5식구 됐네요. 이제 큰 거 하나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얼음 낚시하고 물 낚시하고 차이점이 있다면요. 물 낚시에서는 제가 카본 4, 5줄을 썼고, 얼음 낚시에서는 나이론 줄 2.5줄, 그다음에 목줄은 1.75 이런 식으로 약간 경량화를 시켰고요. 찌도 역시 2.5g 찌로 물 낚시에서보다는 다소 봉돌 그람 수가 낮은 좀 경량 채비로 세팅을 해왔다는 게 좀 차이라고 하면 차이일 것 같습니다. 경량 채비로 세팅한 거는요, 이제 얼음 낚시다 보니까 활성도가 떨어져 가지고 무거운 봉돌에 대한 입질 저항 이런 게 아니고요. 얼음 낚시는 좀 섬세한 낚시다 보니까 그런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도 이렇게 찌놀림을 보면서 낚아내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경량 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되니까 바람이 좀 불긴 하는데요. 바람이 심한 날은요, 낚시는커녕 그 채비 주스러 다니기 바쁘거든요. 근데 그 정도 아니니까 다행히도 생각해야죠. 얼음 낚시에서도 월척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한겨울 몸집 큰 붕어들은 운신의 폭을 줄여 어느 한 곳에 몰려있기 마련이라 운이 좋으면 얼음 구멍 하나에서 마리수 월척도 낚아낼 수 있다. 가져가라, 이 녀석아. 그냥 깔짝거리는 입질을 보니 이번에도 작은 붕어의 소행 같은데. 꾼의 기대와는 달리 큰 붕어들은 좀처럼 나와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한바탕 폭풍 입질이 다녀간 후 다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저수지. 붕어의 움직임에 따라 낚시꾼들의 희비가 수시로 교차한다. 어느덧 낱낚시의 3분의 2를 지나온 상황. 언제쯤 다시 입질이 살아날까? 자, 지금 몇 수 정도 나오다가 입질이 지금은 또 끊겼습니다. 근데 입질이 끊겨가지고 좀 아쉬운 게 아니라 입질했던 그 붕어의 굴락이 조금 작은 사이즈였죠. 이게 만약에 굴락이 한번 바뀌는 시점이라 그랬을 때 그 다음번에 소강 상태가 끝날 쯤에 다시 한번 들어오는 입질을 하고 낚이는 붕어에 따라서 또 사이즈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조금 기대감을 갖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요 다음에 낚이는 붕어는 조금 사이즈가 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 번씩 바뀔 때가 있거든요. 낚아도 계속 그런 게 나오다가 딱 멈췄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나오는 애들은 또 더 클 수도 있고요. 왼쪽 거요. 걸었어.
자자자자. 어우, 이거는 조금 힘써요. 그래도요. 야, 처박는 맛이. 오, 당긴다 당긴다. 이 한 손으로 당기는 이 맛이 있죠. 당긴다. 야, 떼글떼글하다 그냥. 월척이 기대될 만큼 알싸한 손맛을 안겨준 녀석. 이번에도 기대한 것보단 작다. 예, 그래도 이 녀석은 조금 커졌다고 당길 맛이 제법 좋았습니다. 지금 오후가 되면서 입질이 없다가 다시 한번 입질이 들어왔는데 아까보단 좀 커졌습니다. 개체수가 한번 군락이 좀 바뀐 건지요. 조금 더 큰 붕어를 가지고 기대를 갖고 해보겠습니다. 입질은 시원했어요. 자, 또 한 식구 늘었다. 또 한 식구 늘었어요. 아이고야. 이따 살려줄게. 붕어의 크기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무적인 상황. 입질은 시원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계속해서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 월척의 문도 열리고 말 것이다. 이제 2시가 좀 넘어가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왜 이제 겨울에 보면 이렇게 볕이 좋을 때는 붕어들이 또 햇빛 받으면서 따뜻한 곳에 연안 쪽으로 나와 있다가 그 오후가 되면 다시 들어가죠. 지금은 붕어 쫓아서 연안보다는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오는 붕어가 아니라 들어가는 붕어죠. 시간대가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대로 한번 이동해서 낚시를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연안 쪽으로 나오는 붕어는 이제 그만하고요. 안쪽에 이제 거꾸로 연안에 나왔다가 들어가는 붕어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들어가는 붕어죠. 어느덧 붕어들을 배웅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늘 그렇듯 낚시할 때 시간이 가장 빠르게 흘러간다. 마지막 입질 스퍼트를 올리기 위해 다시 포인트를 이동한 꾼. 자, 자리를 옮겼습니다. 연안 쪽에서 좀 중앙 쪽으로요. 수심은 큰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요. 들어가는 고기, 나오는 고기 그 동선에서는 안쪽으로 더 들어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옮겼는데요. 옮기자마자 입질은 한번 약하게 있었는데요. 옮긴 게 잘한 건지 아니면 원래 자리에 끝까지 고수를 했어야 하는지는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낚시하다 보면은요. 이제 오후가 되기 전, 요런 오전에서 오후가 넘어가는 이 시간 쪽에서는 연안 쪽이 좀 낫고요. 오후가 되면서는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고기, 들어와 있는 고기 다시 한번 쳐보는 게 괜찮겠죠. 어떨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떨지요? 얼음 낚시는 이게 좋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내 생각대로 마음 편히 해볼 수 있는 낚시요.
포인트 옮기니까 저수지도 다른 데로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또 물낚시에서는 이런 게 어렵지 않습니까? 큰 맘을 먹어야 하는데요. 얼음 낚시에서는 큰 맘 먹지 않아도 되죠. 원하는 포인트를 골라서 낚시하는 재미. 얼음 낚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진진한 확률 게임이다. 입질이요. 걸었어. 야, 당길림이 있다 그래도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야야야야야, 오요요요. 뭐 제법 당겨. 여여여여. 오우, 제법 당겨. 호호. 야, 제법 당겨. 묵직하네 그래도. 자, 네, 자리 옮기고 안수 나왔습니다. 확실히 옮긴 지 한 10분도 안 지난 시간에 첫 수가 나왔는데요. 잘 옮겼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놔주고, 아니, 저 담아놓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커졌습니다. 포인트를 옮긴 것이 전략적으로 잘 맞아떨어진 상황. 이 기세를 몰아 월척 붕어를 한 마리 더 낚는다면 더없이 완벽한 하루 낮 낚시로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다. 싱싱한 지렁이 들어간다. 부푼 기대를 안고 다시 캐스팅을 이어가는 꿈. 그렇게 마지막 기회를 엿보는다. 안타깝게도 별다른 소식 없이 흘러가는 시간. 낚시의 끝을 알리는 종이라도 울린 걸까?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낚시꾼들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할 때다. 자, 이제 얼음 낚시를 마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얼음 낚시를 보통 하다 보면 동트기 전에 도착을 해서 정비, 채비 같은 거 다 해놓고 이제 낚싯대 깔아 놓으면은 해가 뜨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오후 시간이 되면 사람이 꽉 찼다가요, 문득 주위를 돌아보면 나 혼자밖에 없구나 라는 시간대가 오거든요. 그러면 아, 철수할 때가 됐구나, 그 시간이 다가온 건데요. 지금이 이제 그 시간입니다. 좀 있으면 해가 이제 넘어가는데요. 자, 오늘 아침에 도착을 해서 중류에 있는 곶뿌리, 그 앞에부터 낚시를 하면서요, 조금 더 연안으로 나왔다가 오후가 되면서 늦은 시간이 되면서 이 안쪽까지 이동하면서 낚시한, 붕어를 어떻게 보면 쫓아서 낚시한 거죠. 붕어가 그 일조량을 받고 연안으로 따스함을 느끼기 위해서 나오는 붕어를 좀 공략하고, 오후가 되면서 다시 들어가는 붕어를 공략해보고, 그런 낚시를 했는데요. 총 7수의 붕어를 낚으면서 그 정도면은 좀 준수한 혹은 그 이상 되는 붕어가 한 마리쯤은 좀 섞이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좀 아쉽게 큰 붕어는 못 만났지만 그래도 추운 얼음 낚시에서 이 조금씩 움직이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찌놀림을 보면서 붕어를 낚아내는 그런 얼음 낚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 얼음 낚시 하잖아요. 붕어 살려줄 때 이렇게 뜰채로요. 이 얼음 뜰채로 이렇게요. 손으로 살려주는 것도 재밌는데
얼음 낚시에서는 요게 또 마지막 재미죠. 이렇게 크기별로 살려주다 보면 사람 마음이 묻어나요. 왜냐하면 큰 거는 마지막까지 보고 싶어가지고 큰 거는 마지막에 살려주게 되죠. 아이고야, 고맙다 고맙다. 아이고, 여기 뻐끔뻐끔이요. 들어가서 잘 살아라. 여기에 이제 월척 넘어가면 여기 잘 안 얹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이즈 대충 알죠. 월척 넘어가면 머리 쪽으로 자꾸 흘러내려요. 자, 여기 마지막 붕어인데요. 아이고야, 아이고. 에이.